자, 이어서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테크 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는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5개 정도의 테크 에어리어, 그 기술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. 자,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뭘 알아야 될까? 첫 번째는 ARM 아키텍처입니다. 여러분들 ARM 프로세서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,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 CPU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지 좀 더 뛰어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가 있고요. 이어서 알아야 될, 배워야 될 주요 기능은 리눅스 커널입니다.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리눅스 커널 그 자체를 잘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을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런데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을 잘 하려면요, 리눅스 커널을 잘 알아야 돼요. 이게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리눅스 커널을 이제 띄워놓고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게요,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구성하는 함수들은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코드 한 줄을 그냥 분석하다 보면 바로 리눅스 커널을 구성하고 있는 함수가 보일 거예요.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을 잘 하려면 리눅스 커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내용은 프로세스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되고요.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실행하는 주인공이 프로세서이고요. 그리고 여러분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레이스 컨디션으로 인한 크래시 이슈를 자주 보시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커널 동기화 기법을 적용하셔야 되는데, 그때 프로세스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아셔야지 적절한 그 커널 동기화 기법을 적용해서 레이스 컨디션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OM 킬러를 맞아서 그 리눅스 보드가 크래시가 났다라는 그런 버그를 할당 받잖아요. 메모리 매니지먼트, 메모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지, 이 밖에도 되게 많아요. 리눅스 커널을 이루는 주요 동작, 가상 파일 시스템도 잘 아셔야 되고, 그리고 시스템 콜 시그널, 그리고 다이나믹 타이머, 인터럽트의 동작 원리도 잘 아셔야 되는데, 아무튼 이런 내용의 기본 동작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잘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될 이제 테크니컬 에어리어는요, SOC 아키텍처입니다. 여러분들 어떤 리눅스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이든 간에 혼자 돌 수가 없어요. 어떤 SOC 위에서 돌 수밖에 없는데, 부트 시퀀스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탑재된 SOC 그 제품에서 반드시 부트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관련된 그 문서를 제공할 거거든요. 그래서 전원을 딱 넣었을 때 그 어떤 방식으로 부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SOC 예를 들면 퀄컴, 엔비디아, 미디어텍, 인텔 이런 SOC 아키텍처별로 그 메모리를 좀 관리하는 좀 방식이 약간 다르고요. 그리고 디버그 아키텍처도 좀 알아야 됩니다. 가장 큰 예로는 와치독 드라이버인데요. 여러 SOC 업체에서는 다양한 버그를 잘 디버깅 할 수 있는 그런 디버깅 아키텍처를 이제 설계를 합니다. 퀄컴 같은 경우는요, 와치독 드라이버를 좀 섬세하게 아주 구현을 해서 특정 기간에 와치독 킥을 하지 않으면 리셋을 일으켜서 덤프 모드로 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디버그 아키텍처를 구성하는데요. 이게 다 SOC 아키텍처마다 달라요. 어떤 업체는 16K 정도의 작은 버퍼에다가
정말 그 시스템 레지스터를 저장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대북 아키텍처를 꾸미기도 하고요. 어떤 뭐 SOC 벤더 같은 경우는 그냥 P스토어를 잘 활용해서 F트레이스를 뭐 특정 뭐 메모리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하는데, 이렇게 SOC 아키텍처를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. 그런데 SOC 아키텍처를 잘 이해를 하려면요, ARM 아키텍처나 리눅스 커널을 잘 알면 여러분 SOC 아키텍처를 잘 알 수밖에 없어요. 왜 그러냐면 그 부트 시퀀스에서 보면 그 처음에 전원을 딱 넣었을 때 실행되는 코드가 스타트업 코드인데요. 스타트업 코드는 100% ARM 어셈블리 명령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러면 ARM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ARM 명령어의 동작 원리를 잘 알고 있는 분은 스타트업 코드를 굉장히 빨리 이해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스타트업 코드는 뻔하거든요. 뭐 여러 SOC 벤더마다 구현하는 방식이 다른데,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, 그 각각 익셉션 레벨 ARM 버전 8 아키텍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익셉션 레벨별로 뭐 스택을 초기화하는 그런 코드를 실행하고요. 그리고 뭐 MMU를 설정을 초기화하고 하는 이런 뭐 명령을 실행을 해요. 그래서 이런 그 ARM 아키텍처를 잘 알고 있으면 부트 시퀀스의 동작 원리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ARM 아키텍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큐리티 익스텐션 기능이 있죠. 트러스트 존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 시큐리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SOC 그 벤더에서는 그 트러스티드 커널, 뭐 트러스티드 OS를 자체로 구현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SMC 콜이 어떤 방식으로 뭐 처리되는지, SMC 콜을 그러니까 시큐어 모니터 콜이죠. 시큐어 모니터 콜을 발생했을 때 아규멘트를 어떤 식으로 받아서 처리하는지, 이런 동작 원리를 알게 되면 SOC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술이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고요, 서로 맞물려 있어요. 그리고 SOC를 이제 구성하는 여러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는데, 리눅스 커널을 잘 아는 개발자분이 SOC 아키텍처를 에서 구성하고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 세 개의 테크니컬 에어리어를 핵심 역량으로 볼 수 있고요. 이 밖에도 제너럴 테크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욕토 개발 유틸리티를 좀 아셔야 됩니다. 자, 욕토 같은 경우는요, 여러분 최근에 오토모티브 관련된 그 SOC 벤더들은요, 전부 욕토를 사용해서 그 소프트웨어 릴리즈를 해요. 최근에 뭐 욕토 빌드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. 욕토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빌드가 되고, 어떻게 소프트 관련 코드가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. 욕토를 잘 모르면 여러분들 고생을 합니다. 여러분 뭐 컴파일을 했는데 여러분이 수정한 코드가 반영이 안 된다거나, 혹은 컴파일을 했는데 거의 빌드 시간이 뭐 3시간, 4시간이 걸린다거나, 이렇게 좀 그 걸림돌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효율적으로 여러분 개발을 잘 하려면 그 욕토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으로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은요, 개발 유틸리티예요. 크로스 컴파일러라든가 아니면 SOC 벤더에서 릴리즈한 각종 개발 툴, 뭐 파티션을 좀 바꾸는 툴이라든가 아니면 이머전시 다운로드 툴을 잘 활용해서 이제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방식,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알아야 될 내용은 Git인데요. Git은 최근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거의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형상관리 툴인데, 이런 개발 유틸리티도 잘 알아야 됩니다.
자,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. 여러분 키 테크니컬 레이어요. 여러분 핵심 역량은 암 아키텍처인데요. 여러분 암 아키텍처의 주요 기능은 뭐 이와 같고요. 리눅스 커널이나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핵심 기능들은 사실 암 아키텍처에 의존적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업에서는 암 아키텍처는 부트로의 스타트 코드를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보안 관련 환경을 구축하거나 혹은 디버깅 과정에서 콜스택 로컬 변수를 파악할 때는 암 아키텍처의 뭐 함수 호출 규약을 잘 알고 있으면 그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가 어떤 레지스터를 통해서 전달되고, 그리고 전달 레지스터는 그 파라미터는 어떤 방식으로 로컬 변수에 매핑이 돼서 보여지는지, 이런 그 AAPCS에 대한 규칙을 잘 알고 있으면 디버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특히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은 스택이 깨지는 문제를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. 이때 AAPCS 함수 호출 규약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쉽게 디버깅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에 스택이 깨졌을 때 상황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한데요. 그때가 한 언제였더라? 2013년도였던 것 같은데 정말 당황했거든요. 갑자기 그 크래시가 나는데, 프리패치 오버투가 나는데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상한 값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때 제 옆에 있던 저의 고수 개발자분이 그냥 툭 던지더라고요. 스택 깨진 것 같은데요. 그 얘기를 듣고 그 프로세스의 스택 공간에 푸시된 레지스터 값들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봤더니 스택이 오버플로우가 나서 스택이 깨진 걸 확인했습니다. 이런 그 디버깅을 그 과정에서 잘 그 여러가지 로컬 변수라든가 콜 스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함수 호출 규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 두 번째로 잘 알아야 될 그 핵심 역량 중에 하나는요, 리눅스 커널 드라이버예요.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각종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,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.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잘 해야 되고, 그리고 모듈식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불링업 하거나 혹은 그 구현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의 상세한 동작 원리가 담긴 문서가 데이터 시트인데요. 데이터 시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뭐 ISQLC, UART, SPI 등등 이런 페리페럴 인터페이스 표준 그 프로토콜 방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리눅스 커널인데요. 사실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리눅스 커널을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게 한데,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을 잘 하려면 리눅스 커널을 잘 알아야 됩니다.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할 때 많은 분들이 뭐 그 커널 스레드를 직접 구현해서 그런 해당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여러분 커널 스레드를 구현한다는 얘기는 커널 스레드 핸들러를 직접 이제 구현해서 어떤 while 루프를 통해서 그 커널 스레드를 직접 구현한다는 얘기인데, 이를 위해서는 리눅스 커널의 동작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커널 스레드에서는 그 프로세스의 상태를 직접 이렇게 제어하는 함수를 추가한다거나 스케줄과 같은 함수를 호출해서 좀 더 상세하게, 좀 자세하게 좀 그 커널 디바이스 스레드를 구현을 해야 돼요.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. SOC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. SOC 아키텍처의 주요 기능으로는요, 부트 아키텍처, 디버깅 아키텍처, 그리고 SOC IP 관련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둘 수 있고요. 근데 SOC 아키텍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암 아키텍처나 리눅스 커널의 주요 동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, 여러분 SOC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 중에 리눅스 커널 고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.
자, 이어서 제너럴 테크 에어리어인데요. 여러분 그렇게 핵심 역량은 아닌데 프로젝트를 잘 용이하게 하려면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인데, 욕도 프로젝트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. Git은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의 툴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. 가끔 Git 머지나 컨플릭트를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요. Git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, 그리고 개발 유틸리티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로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이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계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